자, 그렇게 이기영은 2건의 살인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기영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보기도 싫어 진짜. 검찰에 송치되던 날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기영의 모습입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평생 격리해야 돼. 지금 시체 유기 장소 현장 검증에 이제 이기영이 나타났는데요. 이 형사들에게 시체의 위치를 설명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섬뜩하다, 섬뜩해, 진짜. 전 여자친구가 맞기네. 어떻게 만난 거야? 자, 위치를 알려주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삽으로 땅을 파는 경찰에게 삽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죠 라면서 조언을 합니다. 와 진짜. 자, 그리고 수색 작업을 지켜보던 이기영이 시체가 있는 곳이 저곳이 아닌데 라면서 답답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제가 저 현장을 가봤거든요. 처음에 이기영의 진술 기억하시죠? 강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찾으려고 잠수부도 동원되고요. 그리고 살해 추정 1, 또 유기 추정 1을 역산을 해가지고 그 당시 강수량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그 강에요. 수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시신이건 뭐건 큰 물체는요. 절대로 그 수문 통과해서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그럼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 모두 종합을 해서 다 찾고 나서 이경에게 딱 하나하나 조금조금 얘기했더니 아, 강물이 아니고요. 강둑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저 말 한마디에. 보시다시피 굴삭기 동원해서 다 파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보셨지만 이기영은 천성적으로 엄청나게 게으른 자예요. 그의 범의 행각을 보더라도 택시기사의 시신을 5일 동안 옷장에 그대로 두었잖아요. 그건 이기영의 게으름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게으름이 천성적인 이기영이가 저런 장소에 와서 일부러 성인 여성 시신을 들고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장소, 이기영이 말한 장소에는 시신이 없다. 이게 저나 그 당시 경찰관들이나 내린 결론이었고요. 그럼 어딘가 다른 장소에 있는데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답답해. 자, 현장 검증에서도요, 저렇게 이기영은 경찰에게 명령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기 말 한마디로 이제는 수많은 국가기관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 범죄를 밝힐 수 있는 건 오직 나밖에 없다. 이런 오만함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아마 영화로 나왔던 그 암수살인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실제 범죄자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투입이 돼서 제가 만나봤었는데 이기영과 매우 유사한 심리적 특성과 범죄 유형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의 특징이 결국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통제하고 있고 그 통제하고 있는 만큼의 너희들은 역할을 나한테 해야 돼라고 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진짜 그냥 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언론 앞에 송치되기 전에 이제 그 인터뷰 할 때 기자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유족에게 무엇이 죄송하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 기억하시죠? 저의 살인 행각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가 살인범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게 무슨 제3자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체 이탈. 다른 것을 관찰하면서 살해 행각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모르겠지만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반성하는 태도는 아닌 거죠. 그럼 저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기영이 한 말 중에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가정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대부분 넘어가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전혀 공감 능력이 없죠. 앞서 이제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어요. 검사했더니 40점 만점에 26점 사이코패스라는 판정이 내려졌고요. 여러 이제 살인범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경의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식 기생형
살인범, 연쇄살인범이다. 살인범들 중에 이기영 같은 경우가 50대인 여성에게 어떤 형태로든 가서 30대인 남성이 유인 유혹을 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여성의 모든 경제적인 그런 수단들을 자기가 다 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뭐 빼먹지 못할 때 아예 그 숙주인 여성을 살해해버리고 모든 걸 다 탈취한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대로 그 집에서 눌러 살아요. 그리고 다른 여자친구를 만났죠. 그 여자친구 역시 외국인인데 귀화했던 분도 대단히 위험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를 우연하게 사고로 만나게 됐는데 그 우연한 사고마저도 그 택시기사의 모든 금전적인 부분, 대출 다 최대한 수천만 원 받고 카드 최대한으로 다 땡겨 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시신을 나중에 유기하려고 했겠죠. 이런 형태의 범죄자가 과거에 엄녀인, 뭐 김선자, 대개 여성들이 그렇게 이제 포식 기생 형태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그들의 금전을 취득하고 이런 형태를 해왔는데 이경의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거의 100%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고 역시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인 정도는 전혀 눈 깜짝하지 않고 계속 해나갔을 그런 범죄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동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와중에도 그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자기의 신분을 또다시 세탁할 수 있는 어떤 대상자를 물색하는 방법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정말 그것도 너무 싫어요. 게을러서 시체도 안 치웠다는 게 정말 너무... 그래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네, 법원에서는요.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시체를 유기한 후에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다가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으며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경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살인 행위뿐 아니라 살인 이후의 범행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강도 살인 유죄, 시체 유기 유죄,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 유죄, 또 사체 은닉죄 유죄 총 10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택시기사와의 접촉사고에서 시작이 돼서 두 사람이나 살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자친구도 굉장히 위험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이경의 범죄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수사경찰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죠. 예, 이번 택시기사 실종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자가 분명히 나왔을 거란 거죠. 생명을 구한 수사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기영 같은 범죄자가 또 있을 겁니다. 그들이 살인 등의 더 강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경찰에 신고하든지 범죄 혐의가 있다면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문제제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고요. 경찰이 당연히 할 일을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오만한 범죄자의 끝은 결국은 냉정한 법의 처벌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종으로 감춰졌던 범죄 그리고 또 실종 때문에 드러난 범죄. 어쩌면 범죄를 막는 건 관심 있게 주변을 살펴보는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